겨울방학 첫날 도윤은 다시 시골 외갓집에 내려왔다. 하얀 김이 입김으로 퍼지고 고요한 바람이 대숲을 스치고 있었다. 도윤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 집에 와 있었다. 이번이 세 번째였다. 마당은 그대로였다. 닭장이 있는 왼쪽 구석 한켠에 쌓인 연탄재, 화분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마루 끝. 작은 캐리어를 질질 끌고 안으로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반가운 얼굴로 마중 나왔다. 도윤이 왔냐? 추웠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두꺼운 잠바에 털모자를 쓰고 있었다. 도윤은 멋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묘한 냄새가 스쳤다. 매캐하고 금속 같고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냄새. 이게 뭐지? 도윤은 조용히 코를 찡그렸다. 거실에서는 할아버지가 연탄 난로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탁탁 불이 붙을 때마다 탄 냄새가 더 진하게 퍼졌다. 이게 겨울이지. 요즘 애들은 연탄 구경도 못할 거야.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이 냄새가 진짜 정겨운 냄새란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냄새가 점점 머릿속을 찌릿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밥 먹자. 된장국 끓여놨어.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도윤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다시 코를 막았다. 할머니, 여기 무슨 냄새 나요? 국 말고 이상한 냄새.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연탄 냄새지 괜찮아. 금방 빠져나가. 옛날엔 다 그랬어.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넘게 피운 방식이야.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어. 괜찮아, 도윤아. 익숙해지면 그 냄새도 반가워진단다. 그런가.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다. 그러나 속이 미묘하게 불편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건 확실했다. 그날 밤 도윤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머리가 살짝 아픈 것 같았고 속도 메스꺼웠다. 갑자기 이불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한꺼번에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머리가 띵해.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손에 든 핸드폰을 켜고 조용히 검색창을 열었다. 연탄 냄새 두통, 연탄가스 증상, 일산화탄소 중독 초기 증상 두통, 어지럼, 졸림, 밀폐된 공간 연탄난로 위험, 119 신고 요망. 스크롤을 내리는 손끝이 떨렸다. 진짜 그런 걸까? 진짜 위험한 걸까?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누운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깨우지 않았는데도 너무 오래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벽을 짚고 살짝 휘청했다. 어지럽네. 요 며칠 좀 피곤한가.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어젯밤 봤던 검색 결과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두통, 어지럼, 졸림. 익숙한 냄새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도윤은 다시 핸드폰을 꺼냈다. 이번엔 검색이 아니었다. 손가락이 119를 눌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방 안에서 몰래 전화를 걸며 도윤은 작게 말했다. 저희 할머니가 이상해요. 숨을 거칠게 쉬시고 연탄을 쓰는데 냄새가 이상해요. 머리도 아프다고 하셨고. 손끝이 조금 떨렸다. 그러나 그 순간 도윤은 그 어떤 때보다 진지하고 진심이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핸드폰은 조용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리고 있었다. 설마 내가 너무 오버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아침의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던 할머니, 벽을 짚던 할아버지, 무언가 정말 이상했다. 몇 분이 지나자 집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작게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윤은 얼른 창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누가 오나? 할아버지는 눈을 찌푸리며 말했다.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119입니다. 구조 요청 접수되어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다. 제가 전화했어요. 구조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기계 같은 걸로 공기 상태를 측정하더니 대원 중 한 명이 얼굴이 굳어졌다. 여기 일산화탄소 농도가 위험 수치입니다. 지금 바로 환기하시고 두 분은 병원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얼굴이었다. 에이, 우리 집은 괜찮아요. 내가 매일 피우는 건데. 하지만 할머니는 말이 없었다.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흐리멍덩했다. 산소포화도 났습니다. 어르신, 바로 후송합니다. 순식간에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도윤은 한쪽에서 겁먹은 얼굴로 서 있다가 구조대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너 혼자 신고한 거니?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냄새가 이상했고 할머니가 자꾸 머리 아프다고 하셔서요. 대원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정말 잘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다. 그래도 잘한 거 맞았구나. 그날 오후 도윤은 구조대 차량을 바라보며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병실의 불빛은 희미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잠든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하얀 산소관이 천천히 들썩일 때마다 마음이 덜컥거렸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다. 다행히 빠른 신고 덕분에 산소 결핍은 회복 중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도윤의 가슴을 눌렀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우리를 죽일 뻔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할아버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냄새가 이상해서. 아니야. 할아버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옛날엔 그게 따뜻함이었는데 이젠 독이 돼버렸어. 세상이 변했는데 나만 멈춰 있었던 거지.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도윤아. 가느다란 목소리에 도윤은 눈물이 터졌다. 할머니.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 도윤이가 날 살렸네. 착한 손주야. 그 순간 도윤은 꾹 참고 있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 낡은 연탄 난로는 마당 한쪽에 버려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전기 히터를 연결하며 중얼거렸다. 이젠 이놈으로 따뜻해져야지. 도윤은 가만히 할아버지 옆에 섰다. 할아버지, 이거 내가 설명서 봤어요. 환기도 자동으로 돼요. 그래. 이젠 내가 배워야겠구나. 그때 집안 공기 알림기가 삐익하고 짧게 울렸다. 순간 도윤이 놀라서 몸을 돌렸지만 이번엔 할아버지가 먼저 창문을 열었다. 괜찮아. 이젠 내가 먼저 열어야지.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다. 도윤아, 내가 우리 집을 바꿨구나.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그건 우리 집이 더 오래가게 한 거예요.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작은 집, 세 사람. 익숙했던 하루가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익숙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따뜻함으로